11번. 11번. 자, 11번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또 문법 발견의 논리야. 11번에 들어가서 일단 동사 찾고 동사 찾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왜? 긴 주어 짧은 동사에서 대빵 누구라고 했어? 비동사. 그 중에서도 is라고 얘기했지. 자, 어떤 문법이 들어가 있나 봐. 그리고 그 문법이 왜 나에게 해석을 꼬이게끔 만들어? 애들은 문법 따로 독해 따로 하는데 서삼칠은 문법, 단어, 독해가 통일되는 거야. 자, 동사가 누구야? is지. 문법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 as 원급 비교 구조 기억나지? 자, 우리 내신에서 뭐 쉬운 영어 공부할 때 이런 거 배워. 자, 생각을 해봐. 요거로 as 원급 비교를 배웠어. as 원급 비교야. 중간에 형용사나 부사 들어가는 거. 근데 실전에서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실제 우리가 내신을 보든 수능을 보든 농구술 영어를 보든 본고사를 보든 이런 거 나오겠어? 안 나와. 그리고 질문. 앞에 있는 as와 뒤에 있는 as 중에 누가 중요해? 누가 중요할 것 같아? 해석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문법으로 다른 문장을 미국인들처럼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할 때 앞에 있는 as가 중요해? 뒤에 있는 as가 중요해? 예습한 사람은 미리 알겠지만 뒤에 있는 as가 중요해요. 뒤에 있는 as가 얘를 우리가 비교하는 거잖아. 그와 나를 비교하는 거지. 뒤에 있는 as에다 동그라미 치고 뒤에 있는 as는 비교의 대상을 받으면서 뭐뭐처럼 뭐뭐만큼. 뭐라고 했어? 뭐뭐처럼 뭐뭐만큼. 자, 다 적혀져 있네. 그럼 봐봐. 자, $1,000. $1,000는 nothing에다 no 동그라미 쳐. no가 나오면 무조건 동사 부정이라고 적어. nothing이 되든 no one이 되든 no가 붙어있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동사 부정이라고 적어. $1,000는 이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야. 또 somebody. 뒤에 있는 as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했지? 뒤에 있는 as는 뭐야? 뭐뭐처럼 뭐만큼. 그처럼 리치 부자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지. 응? 그럼 여기서 글이 끝날까? 그렇지만 그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뭔가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응? 여기서는 그냥 주제문을 암시하는 것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정리한다. as 원급 비교 구조가 나왔을 때 앞에 있는 as가 중요하지? 누가 집중 안 하고 있어? 응? 뒤에 있는 as 중요하고 비교의 대상 뭐뭐처럼 뭐뭐만큼. 자, 그 다음 12번 들어가. 12번 동사 찾아봐. 신? 신? 자, 신은 시소 신으로 변하는데 캔낫이지. 자, 여기서 동사 찾는 원칙 하나 알아둬. 요령이라고 생각하면 돼. 동사가 안 보일 때 첫 번째, 시제를 갖고 판단하면 도움이 돼. 대체로 영어는 현재, 과거, 시제가 섞여 있을 때 현재가 전체 문장의 동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건 왜냐면 일반적으로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나머지 종속절의 동사는 과거나 과거 완료밖에 못 온다는 이른바 시제의 일치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야. 두 번째, 영어에서 동사랑 찐득이처럼 붙어 다니고 싶어하는 두 놈이 있어. 항상 난 동사 옆에 있을 거야. 항상 난 동사 옆에 있을 거야. 라고 노래 부르는 놈이 있어. 누구야? 말 그대로 조동사. 이게 전체 문장의 동사에 많이 붙어. 동사가 여러 개 나올 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지. 특히 빈도의 부사. 기억나?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순간. 기억나? 조비리이랍, 조비리이랍, 조비리이랍.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빈도의 부사가 위치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often, sometimes, always, seldom. 기억나? 근데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부사라고 하면 돼. 부사가 동사랑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세 번째, 우리 첫날 첫 수업에 동사 뒤에 ing 붙거나 동사 뒤에 ed 붙은 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어? 규칙 변화할 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호칭을 붙인다라고 했지. 자, 물어보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얘네들이 앞에 비동사나 해부동사가 없을 때 품사적으로 동사야, 동사가 아니야? 동사 아니야. 앞에 비동사가 있어서 진행형을 만들거나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와서 수동태를 만들지 않는 한, 해부동사 다음에 pp가 나와서 현재 완료가 되지 않는 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단독적으로 나오면 얘네들은 형용사예요. 잠깐 여기서 조심해. 품사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 단어가 문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야. 뭐라고 했어? 품사라는 것은 그 단어가 문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야. 동사 뒤에 ing 붙고 동사 뒤에 ed 붙어서 규칙 변화로 끝났는데 앞에 해부동사나 비동사가 없으면 앞뒤에 있는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형용사야. 이게 동사 찾는 원칙이야. 그러면 자, 봐봐. 그래서 이거 기억나잖아. 기억나지? 요 전체가 얘를 꾸며주는 거지.
time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꼬마지. time이 부르는 게 아니지. 꼬마가 time을 부른 게 아니지. time이라고 불려지는 한 꼬마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in the same way 중요 단어. 마찬가지로. in the same way가 나오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은 뭐? 거의 등호관계지. in the same way 전체 네모치고 자 이런 연결사는 형광펜 칠해도 좋아. 전체 네모치고 등호 표시. most of star 별들의 대부분인데 이때 신. 자 우리 시 어떻게 변한다고 했어? she, so, shin. A, B, C형이지. she, so, shin, she, so, shin. 그러면 얘가 보는 거야? 보여지는 거야? 보여지는 거지. with가 수단인데 ordinary telescope. ordinary. 일반적인 평범한 보통이지. 보통의 이때 ordinary의 반대말이 뭐야? 자, 우리 이런 거에 꼭 약해. usual의 반대말은 뭐야? unusual이에요. 그치? normal. 정상적인 일반적인 것의 반대말은 뭐야? abnormal이야. 비정상적인 접두사가 AB로 바뀌었지. 자, ordinary. 반대말이 뭐야? 얘는 이상하게 extra를 써요. extraordinary를 써요. 오케이? 제일 쉬운 게 on 쓰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출제위원이고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 이런 거 내고 싶은 거지. 그치? 보통의 망원경을 통해서 신이니까 보는 별들의 대부분은 cannot be heard. 들을 수 없다라고 했어. 뭐로? 라디오 텔레스코프. 이때 라디오에다 동그라미 쳐. 자, 지금 내가 고등학교 영어 가르치고 너희들을 상위 1%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마주하는 것도 영광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알게 된 것이 내 삶의 영광이 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만난 거지. 근데 내가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칠판에 라디오를 썼어.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스테이션을 썼어. 응?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위를 썼어. 칠판에 이코노미를 적었어. 인더스트리를 적었어. 기프트를 적었어. 자, 게임이란 단어를 적었어. 지금 칠판에 적은 단어들. 오씨, 너무 어렵지? 태어나서 처음 본 단어들이지. 진짜? 아이씨,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자, 라디오가 뭐야?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라디오가 나오면 무선 전파가 먼저 떠올라야 돼. 스테이션도 물론 아까 레일웨이 스테이션이 나왔지. 역도 중요하지만 방송국이란 뜻을 더 챙겨놔. 스테이션. 윌은 미래조동사 윌 말고 자, 의지, 의사 또는 죽은 사람의 의지, 유언, 유언장이 있어. 뭐라고 했어? 의지, 의사, 유언, 유언장. 유언, 유언장이라는 뜻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배신당하는 거야. 자, 이코노미. 경제 모르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 이코노미가 뭐야? 이때 이코노미는 절약이야. 절약이야. 인더스트리. 산업 말고 근면. 근면이라는 뜻을 아는 게 중요해. 자, 기프트. 기프트. 밑에 다 있어. 이건 뭐야? 선물이 아니고 재능이라는 뜻으로 수능에서 거의 더 많이 나왔어. 게임. 물론 수능에서 게임으로는 뜻도 나와. 얼마 전에 뭐로 냈어? 사냥감이란 뜻으로 냈어. 자, 적을 준비, 외울 준비. 밑에 다 있어. 밑에 다 있어. 책 밑에 다 있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이 진실이야. 무선 전파, 방송국, 의지, 의사, 유언, 유언장. 뭐라고 했어? 의지, 의사, 유언, 유언장. 이코노미, 절약, 인더스트리, 근면. 자, 기프트, 재능, 게임, 사냥감. 자, 그럼 봐봐. 마찬가지로 보통의 망원경에 의해서 보여지는 별들의 대부분은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heard, 듣다라는 사전적 의미로서 해석해야 돼. 문맥상 포착할 수 없다. 포착할 수 없다지. 그럼 앞부분에 뭐가 나왔겠어? 순서 배울 문제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앞부분에는 전파 망원경에 전파가 포착된 것은 일반적인 가시광선 우리가 보는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같은 계열의 말이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 들어가자. 잠깐 쉬었다 들어가자. 자, 13번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 13번 예문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13번 예문을 뽑은 지 꽤 오래됐어. 근데 이 예문이 대성 모의고사에서 3학년들이 보는 대성 모의고사에서 첫 문장이 그대로 원문 그대로 나오더라고. 좋은 글은 같이 다 보이는 거야. 봐봐. 13번. 좀 까탈스러워? 사실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지. 13번. 자, 동사 누구야? 동사 누구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야, 여기 지금 워즈가 두 개야. 두 개.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지. 자, never once. 자, never에 내멋치고 이렇게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면 도치 구조가 만들어져. 도치 구조가 만들어져. 단 한 번도 in the older years. 또 더군다나 뭐까지 치고 나갔어? 시간, 장소, 이유, 방법까지 치고 나갔지? 봐, 이제. 저절로 외워지지? 같이 따라하게 된단 말이야.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도 벌써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고 있지? 자, I was at school. 비동사 있다, 이다, 되다 중에 at school이란 장소의 표현과 결합했으니까 있다지. 내가 학교에 있는 기간, 그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자, was there인데, 자, 보자. 우리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 there is there라 구문이 있어. 자, 사실은 there is there라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단복수를 결정짓는 놈은 뒤에 있는 얘가 주어지. 사실 앞에 있는 there는 그래서 문법적인 용어로 우리가 유도부사라고도 얘기를 해. 근데 의문문을 만들 때는 원래 의문문의 원칙이 뭐야? 동사 주어 어수 만드는 거지. 부가 의문문 만들 때도 isn't there로 해. 조심해. 단복수를 결정하는 주어는 여기 있지만 마치 주어인 양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도부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알아서. 이런 문법 용어 많이 알면 과외할 때만 도움돼. 과외할 때만. 대학생이 돼서.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용어에 치우친 문법적인 것에 매몰돼가지고 실제로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는데 소홀히 하면 안 돼. theory theo라 구문이니까 내가 학교에 있었던 그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was there any general discussion. 그 어떤 일반적인 토론과 논의도 없었다지. 자, never과 any가 결합해서 not과 any가 결합하면 any는 뭐야? 완전 부정. 전혀 없었다는 거지. about career. career. 자, 얘가 뭐야? 자, 한 가지 물어볼게. 자, 역시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라디오 물어보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어? 무선 전파, 스테이션, 방송국. 자, 유언장, 이코노미, 절약, 인더스트리, 근면, 기프트, 재능, 게임, 사냥감 떠올라야 된다고 얘기했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직업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대한민국 영어의 슬픈 현실. 응? 레비스토로스의 슬픈 열대랑 똑같은 거야. 응? 자, 지금 그 고1 수업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지금 비상이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스카이 프리패스라는 자, 스카이 패스포트 뭐 그런 강좌를 기획해. 사실 내가 지금 강의하는 대치동에서는 그 강의들은 일반적인 애들은 못 들어. 성적이 나오는 애들만 들어. 그런 독특한 강의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고1, 고2 때 자기가 뭐 탭스를 통해서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목표로 하거나 의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전혀 다른 영어학습 커리큘럼을 배치하는 그리고 그거에 걸맞는 강좌들을 지금 준비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기획 단계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내가 레비스토르의 슬픈 열대 이런 얘기를 할 거야. 특히 그런 수업에서는. 레비스토르의 슬픈 열대를 모른다. 그럼 서울대, 연대, 고대 못 가. 이과도 못 가. 고3 애들이 그러더라. 너무 문과적인 소재가 나와서 이과가 불리한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러면 수학을 보고 있는데 문과가 불리하지. 마찬가지라는 거야. 어느 영역에서 이미 여러 가지 소재가 다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자, 잡이 떠올라. 고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초딩한테 물어봐도 잡이 떠올라. 사실 고등학생 틱하려고 하면 occupation이 떠올라야 돼.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일, 직업이라고 얘기를 해. 이거 직업이야. 그 다음에 자, vocation이라는 단어도 떠올라야 돼. 그 다음에 콜링이라는 단어도 떠올라야 돼. 근데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이 두 개는 어근적으로 느낌이 달라. 어원적으로 느낌이 달라. 보이스, 콜, 부르는 소리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직업을 선택했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직업이란 뜻 이면에 감추어진 이면에 맥락적으로 내포된 의미가 또 다른 게 있어. 자, 직업, 천직, 소명의식.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천직이나 소명의식을 갖고 그 직업에 임할 때는 보케이션이나 콜링을 쓸 수 있어. 반면에 프로페셔널이지. 우리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지. 전문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사자 붙이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사, 학원 강사. 학원 강사는 성적 올리는 데는 귀신이니까. 자, 프로페션. 전문직 직종이야. 그 다음 커리어도 마찬가지야. 커리어도 아무 때나 커리어 쓰는 거 아니야.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몇 년 동안 팔았어. 그럼 자, 커리어 우먼이야? 아줌마 커리어면 끝. 그래? 저주를 퍼붓는 거지 그거는. 커리어는 직업이나 경력, 전문직 직종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학교 다니는 그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직업에 관한 그냥 일반적인 직업이 아니지.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직 직종들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이나 논의가 없었다. 이게 문장에 대한 해석이야. 독해는 뭐야 그러면? 학교 교육에 있어서 뭐의 중요성? 대조사례의 기법이야.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나에게 그게 없었던 게 오히려 대학에 들어와서 문제였다라고 하니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직업교육,
자기의 미래의 비전에 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설득하고 싶은 부정적 사례, 대조 사례를 쓴 거지. 그냥 예시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수능 그렇게 천박하게 공부하지 마. 나도 대한민국에서 아마 내가 가장 많은 영어책을 갖고 있는 사람일 거야. 우리 집에 있는 책만 해도 2만 권이 넘어요. 영어에 관한 독해 이론에 관한 책을 보지 않은 게 없어. 거기에 맨날 이그젠플 나와요. 이그젠플로 뭘 가르칠 수 있는데? 별거 못 가르쳐. 지금 부정적 사례, 대조 사례라는 기법 기억을 해도.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work of life나 트레이드 같은 단어도 있지. 자, work of life는 수능에서 나온 뜻이야. 그것도 형광펜칠해. 이 책 아니면 구경 못해. work of life와 트레이드 같은 단어도 전부 다 지각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이라는 거. 자, 비동사가 장소의 표현과 맞붙었으니까 있다, 이다, 되다, 저절로 복습되고 반복돼. 이게 437의 괴력이야. 자, 그 다음 14번. He left his wife a pretty fortune. 자, 여기서 형식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거야. 자, 주어 다음에 동사만 나오고 뭐 여기에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이 따라붙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만 나오면 일형식이라고 했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컴플리먼트, 보호가 나오면 우리 일형식, 이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반면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면 주어는 우리가 우리말로 은는 이가라는 말을 붙이고 목적어는 을을이나 애게를 붙이지. 자, 그러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본 적 있지. 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앞에 있는 거 간에게 직을, 간에게 직을, 간에게 직을. 앞에 있는 것을 in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이걸 direct object라고 직접 목적어라고 하지. 본 거 기억나지? 자, 그런 맥락에서 live를 접근해봐. live 무슨 뜻? 자, 세 가지 뜻이야. 떠나다, 출발하다. 두 번째는 물려주다. 세 번째 내버려두다, 놔두다. 뭐라고 했어? 떠나다, 출발하다. 두 번째 물려주다. 세 번째 내버려두다, 놔두다. 자,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떠나다, 출발하다. 영어가 영어로 느껴져야 된다고 했지. 우리가 떠나다, 출발하다라고 할 땐 삼형식을 전제하는 거야. 어디를 떠나는 거지. 리빙 라스베가스. 나 닮은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던 유명한 영화야. 보지 마. 미성년자 관람 불가야. 꼭 그런 거면 열심히 체크해다. 지금 또 적어놨어요. 평소에 내가 설명할 땐 뒤로 돌리지 않고 이거는 멈춤을 시키고 적어요. 자, 떠나다, 출발하다. 어디를 떠나다, 출발하다지.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삼형식을 선택하는 거야. 자, 형식이 객관적이고 모든 영어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어를 편하게 배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럼 물려주다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물려주다. 사형식을 자기도 모르게 선택하는 거지. 그런 다음, 자, 우리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명령문이니까 주어가 생략됐어. 나를 혼자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세요. 놔두세요. 얘가 몇 형식이야? 목적보. 5형식 구사한 거지. 그치? 5형식 구사한 거지. 여기서 수능 문법에 형용사, 부사, 품사 선택 문제가 나오는 거야. 나중에 알아도. 이건 내신에서도 많이 또 뒤에서 설명할 거야. 자, 우리는 뜻을 외웠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모르게 형식을 판단하고 구별하면서 해석하게 돼 있다는 거야. 즉, 내가 나도 모르게 영어 문법을 응용하면서 쓰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he left his wife. his wife. 그는 자신의 부인에게 예쁜 재산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지?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었다. 자, make 다음에 money가 왔어. make money? 돈을 만들다가 아니라 돈 벌다지. 하지만 make a fortune도 써. 그럼 엄청난 재산을 버는 거야. 엄청난 재산을 버는 거야. 자, 리브 세 가지 또 뭐라고 했어? 떠나다, 출발하다. 두 번째, 물려주다. 세 번째, 내버려두다, 놔두다. 그 다음, 15번. 15번의 별표 3개 쳐. 15번의 별표 3개 쳐. 자, 자기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한테 이 15번 문장을 해석해보라고 해. 해석 못해요. 잘못하면 학교 선생님도 해석 못해. 이건 지금 농구술 영어 수준까지 들어간 영어거든. 근데 수능에도 이미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내버려. EBS 교재에서 영어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영어가 훨씬 어려워졌어. 해석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네가 전교 1등이라고? 그럼 전국 1등한테 물어봐. 자, 봐. 들어가 보자. 15번. Our own image in a mirror. 거울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는 does not tell us. 이때 텔은, 자, 텔은 뭐야? 텔은 뭐야? 말하다가 아니야? 아니, 말하다가 아니야? 텔은, 자,
알다, 이해하다, 구별하다, 알려주다라는 뜻이 있어.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거울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겠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야. What we are like. 자, what we are like. What we are like. What we are like. 왠지 모르게 what에 동그라미 치고 like에 동그라미 치고 싶은 욕망의 목소리가 들렸어야 돼. 우리 첫날 첫 수업에서 what과 like가 만나면 무엇과 같으냐, 어떠냐, how지. What for? 무엇을 위해서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냔 말이야? 왜 왔냐는 why라고 했지? 자, 그러면 what we are like는 우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야. 단지 only our image in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만이 이때 더즈에다 몇 줄을 치고 이때 더즈의 역할이 뭐야? 더즈의 역할이 뭐야? 두? 하다? 자, 미리 예습한 사람들은 이게 있지. 두는 앞에 나온 일반 동사를 대신 받는 대동사라고 해. 나 때문에 자 사실 이거 갖고 맨날 헷갈리잖아. 이거를 내가 10년 전에 강력하게 구별하는 요령을 알려줬어. 2000년, 1999년 정도에. 1999년 그 다음부터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도 이 두 개 고르는 문제가 나오고 EBS 교재는 말할 것도 없이 다 나와. 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해. 소두 나두 소두 나두. 영화 보다가 자막에 두라고 쓰는 애들은 다 내 제자들이야. 나쁜 놈들. 내가 분명히 표준어는 도라고 가르쳐줬는데 그건 까먹은 거야. 자, 일반 동사를 대신 받는 대동사라고 했지. 명사를 대신 받을 때 대명사 쓰는 거랑 똑같아. So I do는 yes I do야. 얘는 긍정의 반복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얘는 사실을 확인할 때 쓰는 거야. 그럼 이때 더즈는 대동사니까 더즈가 누굴 받아야 돼? 태를 받아야 되지. 자, 거울에 비춰져 있는 이미지는 자, what you are like? 자, 알아두라고. 수능에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 look him appear. look him appear. 외우라겠지? look him appear. 뭐뭐처럼 보이다? how he looks. 그 다음에 his. 이게 주관식 서술형 문제야. 내신에서. 여기서 한 단어 뭐로 써야 돼? 그치? look him appear에서 appearance라는 단어가 있어. 응? 잠깐만. 내가 요즘에 이런 것들이 헷갈려.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됐지 않나? 모음 앞에 이중 모음이 appear. 못 오게 돼 있는데. 근데 자, 이런 게 헷갈리네. 꼭 왜 그런 줄 알아? 요즘에는 철자를 내가 직접 안 써봐. 대충 치다 보면 MS 워드나 아래 한글에서 철자를 지가 그냥 딱딱딱 만들어줘. 그러다 보니까 철자의 규칙들이 이게 예외도 꽤 많이 존재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꼭 헷갈릴 때가 있어. 자, appearance가 들어가는 거야. 봐봐. 그러면 자, 보자고. 자, 무슨 말인가 이제 들어가 봐. 거울에 비춰진 이미지는 이건 객관적인 현실처럼 보이는 거야. 나의 객관적인 이미지가 실제로 내가 거울 속에 보는 그 이미지가 우리의 외모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만이 내 외모가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다. 자, 사춘기 된 순간에 어느 순간부터 야, 너 코가 좀 이상이야. 짝짝이야. 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나면 또래 집단의 말을 듣거나 너 눈이 짝짝인 것 같아.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예쁜 것 같아. 사람이 정확하게 대칭형 구조가 아니거든. 그러면 그 순간부터 거울을 비춰봤을 때 진짜 짝짝으로 보인다? 그러면 진짜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가 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과 사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상호작용을 하면서 너의 외모가 어떻다 나는 정지훈 사막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마치 진짜 사막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사람들 사이에 요거를 이제 농구술 영어 같은 데서는 사람들 사이에 상호 주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객관적인 것조차도 이 상호 주관적인 사회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선이해나 이미지가 자신의 객관적인 관찰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 437 3.0 기초편이라고 우습게 여기는데 그랬으면 10년 넘게 이 책이 살아남지 못해요. 오케이? 자,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자, 우리 뭐 조심하라고 했어? 리브 세 가지 뜰이 있다고 했지. 떠나다, 출발하다. 두 번째가 물려주다. 세 번째가 내버려두다, 놔두다인데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형식을 구별하는 거지. 판단력을 동원하는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그 소재에 맞게 타고 들어가야 돼. 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437은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할 거야. 오케이?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자, 고생했어. 화이팅!